안녕하세요. 자연을 닮은 사람들이 세상 사는 이야기 자담 세무에게 소영영 세무사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크리스마스고 이제 이달도 며칠 안 남고 올해도 정말 며칠 안 남았습니다. 참 가는 세월이 야속하다고 정말 시간이 왜 이리 빨리 가는지 모르겠네요. 올해 한 해 제가 이제 하고자 했던 이제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졌는지는 한 번 더 반성을 해보고 여러분도 올 한 해 잘 보내시고 이제 새해를 잘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인터넷 쇼핑몰과 오픈마켓 세무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내용에서는 이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창업 절차,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인터넷 쇼핑몰과 오픈마켓에 관련된 세무 관리인 부가가치세 신고와 그리고 세 번째 종합소득세 신고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창업 절차입니다. 인터넷 쇼핑몰과 오픈마켓을 이제 운영하시려는 사업자분께서는 이제 사업자 등록을 내셔야 되겠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제 방문하시는 사업자분의 신분증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인허가 사업인 경우에는 인허가증 사본을 첨부해서 이제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을 해서 신청을 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나서는 이제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발급받으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구매 안전 서비스라는 게 여러분도 이제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결제대금 예치제인 에스크로우 제도를 말합니다. 인터넷으로 상품을 구매하고 이제 상품을 받기 전에 그 신용카드가 아닌 무통장 입금이라든가 현금, 그 계좌이체 등의 그 현금 지급 방식으로 대금 결제를 결제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 상품을 받기 전까지 구매 대금을 제3자가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다가 그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의 상품 배송이 완료되고 난 뒤에 당해 사업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 안전장치를 말합니다. 구매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이제 발급할 수 있는 은행은 현재 세 군데에서 이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농협, 국민, 기업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구매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의 발급 방법은 이제 사업자 등록증과 신분증을 가지고 이러한 세 군데 은행 중에 이제 편한 은행 한 군데를 방문을 해서 그 사업자용 통장의 기업 통장을 개설하시고 인터넷 뱅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인터넷 뱅킹 신청 절차가 완료되고 난 다음에 인터넷을 통해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서 그 기업용 공인인증서를 등록한 후에 그 메인 화면인 전체 서비스 에스크로우 이체 메뉴에서 판매자 인증마크 등록 후에 그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발급받아서 출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발급받고 나서는 이제 지자체에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요. 통신 판매업 신고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을 합니다. 첫 번째 온라인 통신 판매업 신고 방법과 두 번째 오프라인 통신 판매업 신고로 나눠볼 수 있는데 온라인 통신 판매업 신고는 이제 쇼핑몰 사업시 관할 지자체 지역 경제과에 이제 신분증과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지참을 해서 방문 신고한 후에 통신 판매업 신고증을 수령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오프라인 통신 판매업 신고는 이제 정부 24에서 이제 신고한 후에 쇼핑몰 사업시 관할 지자체 지역 경제과 방문해서 통신 판매업 신고증을 수령해 오시면 됩니다. 이러한 절차가 이제 완료되고 나서 이제 사업을 운영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세금과 관련된 부분을 지금 두 번째와 세 번째로 나눠서 살펴볼 텐데요.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돼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부가가치세와 신고와 관련돼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매출 집계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매출과 매입으로 나눠서 살펴볼 텐데요. 매출에서는 이제 매출 집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매출 집계를 잘 하셔가지고 매출액이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매출 집계는 이제 지마켓이라든가 11번가 옥션, 스토어팜 등에 해당하는 오픈마켓과 티몽, 위메프, 쿠팡 등등 이런 소셜 커머스, 그다음에 홈쇼핑 판매라든가 모바일 앱 판매 이러한 경우에는요 이제 각 사이트에서 그 정상관리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를 출력을 해서 이제 매출 그 자료를 매출 그 집계 자료를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사이트 판매와 관련돼서는 이제 물론 각 사이트 그 정상 관리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출력을 하셔야 되고요. 그 수출 신고 필증이라든가 송장에서 그 선적일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매출액이 이제 어느 연도에 어느 과세 기간에 이제 속하는 건지를 잘 구분해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사 홈페이지 판매인 경우에는 그 결제 대행 프로그램에서 매출 조회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블로그 판매도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때는 그 무통장 입금 내역을 집계를 해서 매출액이 잘 정산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셔야 됩니다.
당일 매출 집계와 관련돼서 주의할 사항을 잠깐 살펴보면은 그 매출 집계는 신용카드라든가 현금 영수증 그리고 계좌 이체 등의 그 각각의 지불 수단별로 집계를 하셔가지고 이제 매출의 근간으로 삼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당일 매출 금액은 오픈마켓 수수료를 이제 포함한 총액으로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또한 이제 쿠폰이나 마일리지로 이제 결제된 부분이 있으면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부가세 신고와 관련된 매입 부분입니다. 매입은 뭐 아시겠지만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그 집계별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집계를 하시고요. 또한 매입 집계 시에도 이제 오픈마켓 수수료가 전자세금 계산서가 잘 수취됐는지를 조회하셔가지고 매입세 공제를 받으시도록 하십시오. 다음으로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서 살펴볼 텐데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그 소득금액의 계산 방법에 따라서 이제 추계신고와 기장신고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또한 여기서 기장신고 의무자 중에 이제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에는 내부조정 계산서 첨부 대상자와 외부조정 계산서 첨부 대상자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소득금액의 이제 계산 방법인 추계신고는 이제 첫 번째 단순경비율에 의한 신고 방법과 두 번째 기준경비율에 의한 신고 방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각각의 신고 방법에서 이제 적용 대상자가 차이가 납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경비율에 의한 신고 방법 적용 대상자는 해당 과세 기간에 이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그 해당 과세 기간의 수익금액이 3억 원에 미달한 사업자가 해당이 되겠고, 두 번째로 직전 과세 기간에 이제 수익금액이 6천만 원 미만인 사업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방법은 이제 수익금액 곱하기 법에서 정한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이제 곱한 금액을 차감을 하시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이 산정이 됩니다. 추계신고 방법 중에 두 번째인 기준경비율에 의한 신고 방법은 적용 대상자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로서 첫 번째 해당 과세 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그 해당 과세 기간의 수익금액이 3억 원 이상인 사업자, 그리고 두 번째 직전 과세 기간의 수익금액이 6천만 원 이상이면서 3억 원에 미달한 사업자가 추계신고 방법 중 기준경비율에 의한 그 신고 방법이 가능한 적용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은요,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원칙적인 방법인 증빙수치에 의한 방법 그리고 예외적인 방법인 소득 상한 배율에 의한 방법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증빙수치에 의한 방법은 이제 증빙수치에 의한 방법에 의한 소득금액은 수익금액에서 이제 매입 비용과 인건비, 임차료인 주요 경비를 차감을 하시고 수익금액에 이제 법에서 정한 업종별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을 하시면 기준경비율에 의한 그 증빙수치에 의한 원칙적인 방법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이 나옵니다. 여기서 매입 비용과 인건비, 임차료는 이제 증빙 서류에 의해서 이제 입증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소득 상한 배율에 의한 예외적인 방법은 수익금액에서 마이너스 수익금액 곱하기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을 하시고 이 전체 금액에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 간편장부 대상자인 경우 2.6배 그리고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 3.2배에 해당하는 배율을 곱한 금액을 이제 소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서 기준경비율에 의한 이제 그 신고 대상자는 이렇게 원칙적인 방법인 증빙수치에 의한 방법과 예외적인 방법인 소득 상한 배율에 의한 방법 중에 선택을 해서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적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장신고는 우리가 이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 서류적으로 이렇게 갖춰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그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게끔 복식부기에 의해서 장부를 기록 관리하는 방법을 말하는데요. 국세청 입장에서는 현재 복식부기에 의한 그 기장신고를 왜냐하면 이제 원칙적인 방법이다 보니까 투명하죠 해서 이러한 방법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장신고도 이제 업종 규모 등 고려해서 이제 일정 미만인 사업자도 이제 적용받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기장신고에 의한 방법은 첫 번째 간편장부에 의한 신고와 두 번째 복식부기에 의한 신고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간편장부에 의한 신고는 적용 대상자가 당해 과세 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두 번째 직전 과세 기간의 수익금액이 3억 원에 미달한 사업자가 이제 기장신고 방법 중에 간편장부에 의한 신고 방법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간편장부 의무자가 기장신고 시에는
이제 간편장부에 의한 경우는 이제 세액공제가 없지만 간편장부 의무자가 복식부기에 의해서 기장 신고 시에는 그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기장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복식부기에 의한 신고는 첫 번째, 내부조정 적용 대상자와 외부조정 적용 대상자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내부조정 적용 대상자는 직전과세기간 수익금액이 3억 원 이상인 사업자, 그리고 외부조정 적용 대상자는 직전연도 수익금액이 6억 원 이상인 사업자가 그 해당이 되겠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이제 기장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고 단순 경비율이나 기준 경비율에 의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 신규 사업자와 직전과세기간 총수익 금액이 이제 4,800만 원 미만 사업자에 해당하는 이런 소규모 사업자를 제외하고는 간편장부 의무자는 이제 무기장 가산세 20% 그리고 복식부기 의무자는 무기장 가산세 20%와 무시고 가산세 20% 중에 큰 금액을 큰 금액에 해당되는 금액이 이제 페널티로 적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직전연도 수익금액이라든가 당해년도 신규 사업자인지 그 여부에 따라서 기장 의무가 이제 갈리고요. 또한 기장 의무에 따라서 소득세 또한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증빙불비 가산세라든가 지급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등 많은 가산세들이 이제 특히 복식부기 의무자에게만 부과되기 때문에 이제 기장 의무에 따라 이제 각종 혜택과 의무가 차등적으로 이제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전에 본인이 정확하게 이제 어떻게 어느 기장 의무에 해당이 되는지와 신고 유형에 해당이 되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시고 그에 알맞은 신고 방법을 이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해서 오늘은 이제 인터넷 쇼핑몰과 오픈마켓 세무 관리에 대해서 나누어서 살펴보았습니다.